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계획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이 바로 어뉴이티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뉴이티를 선택할 때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뉴이티 종류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종류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들은 듣지만은 상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귀뚱으로 흘려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어누이티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뉴이티가 구분을 하자면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네, 지금 바로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냐, 네, 혹은 자산을 증식을 목적으로 하냐. 네, 그러니까 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싱글 프리미엄 이미디에이트 어뉴이티라는 것도 있고, 네, 디퍼 어뉴이티도 있고, 네. 뭐 보통 어뉴이티에다가 특약을 붙여서 가는 상품들도 있고, 네. 그 특약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네,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할 때 네. 대체 시장에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그 상품들의 특징은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하면 네. 나한테 어떤 상품이 맞겠다. 일단 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회사 상품이 좋더라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하나씩 정리가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뉴이티를 투자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렇죠. 그 내용들을 오늘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투자의 방법이니까 이제 이자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얼마를 받는지. 네, 네, 네. 요게 이제 리스크 앤 리워드이기 때문에 네. 내가 리스크를 얼마를 가져갈지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봐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고정이자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고정이자. 네, 마이가라 그러는데 줄임말로 Multi-Year Guaranteed Annuity예요. 네. 단연간 이자를 확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단계간도 할 수 있고 뭐 2년짜리도 있어요.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확정 이자를 받고 네.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 이 상품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은행의 CD나 세이빙이 있죠. 아, 돈을 묶어두는데 그만큼 이자율은 일반 구자보다는 더 높은. 그렇죠. 은행보다는 확실하게 많아요. 은행 이자 은행의 CD. CD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마이가라는 멀티이어 개런티 어뉴이티는 이자율이 더 높다.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은행보다는 많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의 이제 단점이 뭐냐? 네. 그러면 요 상품이 갖고 있는 단점만은 아니고 네. 은행에 그냥 CD에 예치해 놓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단점인데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최근 팬데믹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돈 많이 풀면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내 돈은 95불어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네. 갈 수 있죠. 네. 내가 5%를 더 벌지 않으면. 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종류의 상품들은 고정이자는 좋은데 네. 투자 리스크도 없고 네. 내가 몇 년 후에 얼마를 받을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건 좋은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면 네. 한 단계 다른 종류 상품을 접근해 봐야 돼요. 네. 인덱스 어누이티라는 게 있어요. 네. 요 인덱스 어누이티는 주가 지수형 어누이티라고 하죠. 요거는 이자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냐면 S&P 500 들어보셨죠? 네. 그죠? 네. 네. 나스닥이나 네. 다우 지수나 러셀 2000 이렇게 주가 지수. 네. 주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없는 대신에 네.
0%가 개런티예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네. 투자 위험은 없죠. 전혀. 원금 보장은 무조건 개런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자를 확정 이자로 개런티는 0%예요. 네. 대신에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네.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이어 개런티 상품보다는 네. 이자가 많이 나올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서 네. 가입하자마자 주가 지수가 계속 내려가면 내가 받는 이자는 0이니까 네. 멀티이어 개런티보다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확정이니까. 네, 네. 대신에 내가 그 기회 비용을 네. 나는 뭐 멀티이어 개런티에서 1.5% 은행에 1% 받는 거는 안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여기에 0% 개런티로 네. 조금 더 나은 이자율 네. 뭐 3%에서 한 5%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인덱스 어뉴이티에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시장이 나쁠 때는 어찌됐든 이제 마이너스의 기회는 없으니까 원금은 보장되니까 안정성은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그 이자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만큼 시장이 좋은 만큼은 풀리 다 갖지는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하셨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그게 네. 이제 인덱스 어뉴이티의 단점이 네. 시장이 막 좋은데 올라갈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또 적어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손님한테는 리스크가 전혀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돌아올 수 있는 리턴도 어느 정도로 한계를 적어놨어요. 네. 요거는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냐에 따라서 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수긍이 가실 텐데 네. 보험사는 그 돈을 투자를 하겠죠. 네. 랜딩을 하든지 네.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네.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들 프로핏 띄고 익스펜스 띄고 네. 계좌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싶다. 네. 나는 리스크를 좀 가져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 상품이 안 맞죠. 네네. 그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요 상품이 맞는 분은 네. 나는 주식 투자 해본 적도 없고 잘 몰라. 그리고 20%씩 빠져가지고 막 심장병 걸릴 것처럼 이렇게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모으고 싶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 멀티이어 개런티나 CD보다는 좀 이자를 좀 낮게 받고 싶다라는 분은 인덱스 어뉴이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뭐 멀티이어 개런티나 CD보다는 조금 더 높게 네. 받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정성은 보장되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맞는데,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앤 리월드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를 조금 택할 테니까 나한테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조금 더 줘.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Variable Annuity라는 게 있어요. 네. 투자성 상품이 있겠죠. 네. 그 안에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있어요. 네. 한 20-30개에서 많은 회사는 그 이상도 제공을 하는데 뮤추얼 펀드를 내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Variable Annuity 안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마켓의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마켓 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대신에 업사이드 포텐셜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픽스드 인덱스 어뉴이티에서 불만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시거나 네. 좀 잘 이해를 하신다는 네. 분이라면 베리어블 어뉴이티가 맞을 수도 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베리어블 어뉴이티가 확실히 나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다. 네. 네. 그걸 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상품이죠. 나는 시장의 리스크 알고 있어. 네. 근데 나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나는 확신이 있어. 네. 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베리어블 어뉴이티가 맞을 수 있죠. 네. 그죠? 네, 네, 근데 네. 모든 분들이 주식시장을 다 꿰뚫고 있거나 그렇죠. 그 시장의 흐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2008년에 서브프라임도 그렇게 터질 거라고 예상한 그렇죠. 경제 전문가는 많지 않으니까요. 마냥 올라갈 네. 것 같지만 언젠가 떨어지고 네. 이게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네.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떨어지니까 뭐 이게 또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시장에 아예 동떨어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선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인덱스 어뉴이티를 선택하는 게 맞을 텐데 네. 그 중간에 있는 상품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아, 지금 인덱스 어뉴이티와 베리어블 어뉴이티의 그 중간 단계. 그렇죠. 네. 손님 입장에서 네. 저기 베리어블 어뉴이티의 그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것 같고 그렇다고 인덱스 어뉴이티에 원금 보장하는 건 좋은데 네. 이자율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리스크를 조금 덜 택하고 네.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냐.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럴드 어뉴이티라 그래서 네. 손실 부분을 가입자와 네. 보험회사가 네. 나눠서 갖는 방식이죠. 아. 대신에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뭐냐면 인덱스 어뉴이티보다는 캡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 더 많이 주냐면 손님이 손실을 어느 정도 가져가니까 네, 네. 보험사에서 그 손실을 다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을 포텐셜을 좀 더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10%나 네. 20%나 네. 혹은 15%그 중간에 네, 네. 거기까지 보험사가 손해를 먼저 가져가요. 먼저 가져가요? 네. 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손해를 먼저 가져가는 방식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네. 15%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네. 보통 기준을 잡는 게 S&P 500니까 혹은 20%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처음 10%보다 초과되는 손실은 손님이 가져가야 돼요. 네, 네. 100% 원금 보장을 해주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걸 가져가는 대가로 네. 인덱스 어뉴이티보다는 높은 캡을 제공을 해요. 어. 한 두세 배 이상 높은 캡을 제공하죠. 아, 정말 그 중간 단계가 확실히 많네요. 일단은 회사가 손실의 부분은 충격 완화를 해주는 그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뭐 11%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10%는 회사가 손실을 가져가고 나는 1%만 그렇죠. 이제 손실을 보면 되는 건데,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나쁜 상황인데 한 7, 8%만 계속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님 손해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원금 네. 보장이 계속 되는 네. 거죠. 네. 어. 대신에 이제 이 상품을 명심할 건 뭐냐면 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예요. 발생할 수는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가 네. 꼭 명심이 돼야 되고 네.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딱 중간이죠, 그죠? 그렇네요. 네. 네. 자, 근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또 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나는 정말 손실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아. 네. 내 돈에 대해서는. 네. 하지만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인덱스 어뉴이티하고 요 스트럭처럴드 어뉴이티 중간에 있는 상품이 또 하나 개발이 돼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뭐냐면 손님이 손실을 손님한테는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원금이 보장이 돼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어뉴이티가 수익을 발생시키죠. 네. 발생이 안 하는 해도 있고 발생이 하는 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어뉴이티가 원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네. 발생된 이자도 손실을 안 보게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인덱스 어뉴이티는. 네. 만약에 10만 불을 넣었는데 10만 3천 불이 됐으면 네. 그 받아놓은 이자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네, 네. 한 번 받은 거는 안 잊어버리는 게 인덱스 어뉴이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상품은 손님이 원금은 보장되는데 네. 뭐를 투자를 하냐면은 받아놓은 이자 있죠. 네. 받아놓은 이자를 리스크를 안고 돌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딱 납입한 그 금액만큼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그렇죠. 예.
받아놓은 이자를 가지고 리스크를 돌리게 되면 네. 손님이 리스크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네. 받아놓은 이자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오.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네. 받을 수 있는 이자 포텐셜을 더 많이 줘요. 오. 인덱스 어니티. 네, 네, 네. 딱 중간이죠. 그래서 또. 그렇네요. 네, 정말 그래서- 하나 단계별로 이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상품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품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건지, 네. 내가 업사이드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어떻게 할 건지 다 네. 이 얘기죠. 네, 네. 그죠? 요거를 내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소비자가.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이렇게 고르기가 쉽죠. 그렇겠네요. 네. 아니, 정말 어뉴이티 상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어뉴이티 상품은 무엇이 있을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클 킴 재정 전문가처럼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과 나의 투자의 성향과 그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어렵죠. 내용이 많아서. 그죠? 이해는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재정 전문가와 1대1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확실히 이해가 될 수 네, 있지 그래서 않을까. 소비자가 직접 파악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렇죠. 내용이죠. 네. 네. 자, 오늘은요, 어뉴이티 상품 선택할 때 그 종류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한테 가장 맞는 어뉴이티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재정 전문가와 여러분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요.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